예, 시장을 이겨라. 오늘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시장에서 금리가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금리 때문에 크게 시장이 급락한 건 아닌데 그동안 유동성 장세로 올랐기 때문에 금리 오르면 이거 유동성 장세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은 있거든요.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최근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을 하면서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이제 뒤늦게 그 BI 지수와 마찬가지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은 조정을 나타날 수 있는 빌미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의도에서 계속해서 2021년 시장 전망을 했을 때 N자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N자형의 가장 큰 배경이 바로 2분기부터 시작되는 유가 기저 효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불안감으로 인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인플레이션도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코스트 푸시는 비용이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가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헬스케어 의료비가 올라가거나 주거비가 올라갔을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사실 가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험자산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인데 디맨드 풀이라고 해서 수요를 기반으로 임금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는 사실 좋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네. 물가가 같이 올라간다 이런 후자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코스트 푸시보다는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의 성향이 가장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가 가치 지금 자산 가격들이 다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 그러니까 물가의 상승을 잡으려면 결국에는 금리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조로 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요. 근데 금리가 오르면 시장은 일단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흔들릴 때마다 담는 전략 이렇게 해석을 네, 해야 맞습니다. 될까요? 조정 시 매수 전략. 근데 제대로 된 조정은 아직 이제 금리를 빌미로 한 조정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아직 뭐 금리가 물론 지금 1.5%까지 잠깐 장중에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왔는데 예. 금리가 본격적으로 더 크게 튈 수 있는 국면은 이제 저희가 3, 4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 이유가 이제 유가 기저 효과가 4월 달에 가장 크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물가라는 것은 YOY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가율이 4월에 큰 폭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 인플레이션이 금리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금리는 물가채 같은 경우는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금리가 지금부터 하락하는 국면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국면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금리라는 것이 한 번에 튀는 것이 위험한 거지 서서히 물가가 올라오고 금리가 올라오는 부분들은 저희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물가가 서서히 올라오고 튀지 않는다고 본다면은 금리는 다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물가가 급격하게 튈 수 있는 우려는 물가가 급격하게 튈 경우이고 그 가능성은 이제 4월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 4월이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 있는 시기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 4월에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고 밀리면 못 샀던 거 담자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그럼 투자 아이디어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하나 있어서요. 26일에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는데 한국 비중 계속 줄이잖아요. 중국 비중 늘리고 뭐 이런 기조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때 매물 쏟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네, 맞습니다. 일단 패시브 자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6일 날 중국 기업들이 이제 편입이 되면서 굉장히 자잘한 종목들이긴 한데 다 합쳐 보면은 시총 측면에서는 좀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번에 26일에 편입되게 되면 한국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은 자금 이탈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자금은 패시브보다 액티브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패시브가 굉장히 컸고 이로 인해서 자동 자금 유출이 굉장히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에는 액티브 주식 자금이 굉장히 큰 폭으로 유입됐습니다. 그것은 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액티브 자금들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패시브로 인한 자금 유출 규모는 저희는 1,000억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한국 주가 지수랑 한국 수출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거의 0.8 정도입니다. 1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주가 지수는 좀 올라오게 되는데 사실 최근에 미국향 수출 증가로 인해서 한국 수출 증가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3월 달에는 한국 수출 증가율이 30%를 좀 상회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경제 지표로 인한 액티브 자금 유입을 생각해 본다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액티브가 기간 선정하고 뭐 테마 종목 선정하고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딱 타겟팅해서 들어오는 자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들어오는 거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 네, 맞습니다. 예, 자금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건데요. 그러면 시장 전반적인 투자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단기적으로 관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장기 관점도 좀 다르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드는데요. 네, 일단 3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이 많이 우려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다행인 점은 이런 리스크를 저희는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 연초에도 많은 스터디가 되어 있고요.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대부분은 이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이 다 아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충격은 사실 악재가 서프라이즈나 쇼크일 때 나타나는 거지 다 알고 있는 악재는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금리가 급하게 튀어서 시장이 조정이 받을 경우에는 스터디해 본 결과 인플레이션은 완만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시 안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백신이라든가 부양책은 이미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요. 또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가격이 올라오는 만큼 도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도 같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조정 국면을 잘 이용하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급하게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아도 큰 조정은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빼딱꼼플리라고 해서 기정사실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 아는 악재는 더 이상의 악재에 힘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까지 보면 시장이 차분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살짝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로 그런 정도의 악재로 보셨습니다. 불확실성 정도로 보셨는데요. 그러면 시장 어떤 부분에 비중을 두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상승이 이슈다 보니까 요즘 계속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가치주가 오르고 또 반면에 성장주가 떨어지고 이런 패턴인데 지금 다시 구성을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저희가 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가치주 보고 성장주 팔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간단하게 다우 지수랑 나스닥만 봐도 다우는 덜 올랐고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왜 금리가 상승 국면인데 다우 지수 왜 이렇게 안 오르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사실 실적을 까놓고 보면 가치주들 실적이 형편이 없습니다. 뭐 실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후행성이죠. 작년 실적을 보는 건데 코로나 국면이었기 때문에 뭐 항공이라든가 아니면 여행주들이 실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뭐 성장주 나스닥 지수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실적 기반으로 좀 플레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는 이제 미래를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치주를 봐야 되긴 하는데 다만 가치주 내에서도 저희는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첫 번째로 미국향 수출, 미국향 소비가 증가되는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있는 한국 같은 경우는 IT라든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기반으로 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미국 소비를 기반으로 한 경기 회복이기 때문에 뭐 인프라 투자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뭐 건설 소재도 긍정적이겠죠. 근데 저희는 일단은 소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동차나 IT, 가전 이런 쪽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장주 내에서도 구독 경제 같은 경우는 계속 컨택트 백신이 개발이 돼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그 서브스크라이브를 철회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장주 내에서도 구독 경제 관련주들은 저희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뭐 쿠팡 최근에 상장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랑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이제 구독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구독 경제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 경제 관련 성장주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독 경제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대표적인 국내 기업이 될 것 같고요. 그 자동차는 조금 나중에 사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미뤘던 소비가 이제 폭발하기 시작했다라는 관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을 해주고 있고, 이제 IT가 문제인데 이거 조금만 좁혀주세요. IT 가전이라고 하면은 약간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요. 네, 일단 저희는 디스플레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가장 미국향 수출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랑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미국향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수출 증가율이 30%를 찍게 되면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디라고 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게 같이 가죠. 미국의 수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골라내는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출발마켓온 후반부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눈치를 많이 보는데요. 그래도 힘을 내주네요. 코스피 쪽으로 탄력이 조금 붙고 있고요. 외국인들, 기관들 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들을 통해서 수급 동향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